네, 더불어민주당의 평택을 지역위원장이자 대변인이신 김현정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예, 드디어 네. 해외 순방 지지율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28% 지난주에 나왔는데 오늘 드디어 27.7 나왔는데요. 네. 많이 나왔네. 아직은 ARS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한 31, 2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번 주에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20%대가. 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높아요?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하반 경직이 좀 지금 세요. 지금 그 현재 그 경 지지율 떠받들고 있는 게 지금 70대 이상 어르신들이거든요. 소장님은 네. 공중파 나가시는 네, 분들은 윤 대통령님. 윤 대통령이라고 해서요. 네, 윤 대통령님을 떠받들고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아직 막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시고요. 그 지금 정말 궁금했던 오늘 그 내용들이 아침에 조사가 한 3개인가가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 MBC 앞에 가셨을 때 저 가신 걸 제가 죄송한데 몰랐었고 이거 아침에 정리하느라고. 네. 근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말한 게 바이든이었다. 이게 61.2%. 아니었다. 대통령실 해명대로 날리면이었다. 26.9%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구조상으로는 빨리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구조다. 지금 6대 3도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니까 20대의 윤석열 지지율이요. 부정평가가 89%인데 예, 맞아요.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더라고요. 더 내려갔어요. 예. 완전 망했던데요? 이러다 콩만. 단단히도 되겠어요. 조원 CNI 발표잖아요, 오늘이. 거기 그 조원 CNI 대표 잘 맡겨 들으셔도 아는데 돼요. 네. 거기 좀 높게 나오거든요. 이게 대체로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네. 그런 쪽인데 이번에는 60대에서도 반대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부정평가가 높았어요. 훨씬 전 높고. 연령대. 네, 모든 연령대가. 그냥 욕설이 아니라 상황에서 비겁하게 참석하고 뒤에 나와서 뒷담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쭈글쭈글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오늘 광주에 갔었던 윤석열 씨는 나는 비속어 쓴 기억이 없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기억력도 문제인 거죠. 알코올성 치매죠. 근데 그 기억력이 되게 웃긴 것이 같은 문장인데 내가 바이든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XX들은 그것은 내가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선택적인 기억력 상실증이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전문가들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 그 주파수로 다 또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날리면은 니은은 비음 그 이거와 이건 뭐 제가 다른 방송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헤르츠가 200대고 네. 바이든의 반은 헤르츠가 이것을 1000대다. 1000헤르츠대다. 그런데 1000헤르츠대로 나왔다라는 네. 겁니다. 이렇게 팩트가 있는데 왜 이 팩트를 굳이 꾸역꾸역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정말 부족합니다. 저는요 민주당 이거 무슨 음성 전문가 이런 거 모셔다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거 그냥 국민들한테 듣고 판단하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들 봐도 이거 음질 생각보다 좋아요. 네, 음질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알아들을 수 정도면 있는 음질 되게 수준이에요. 좋고 이 새끼 바이든 이거 못 알아듣는 국민은 없어요. 아니 우선 제가 팩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민주당에서 전문가분들한테 이것 좀 우선 분석을 해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15시간 동안 전문가한테 우리가 이것을 의뢰하기 밝히지 위해서 않는 전문가.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전문가들이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직접 이것은 주파수로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내놓은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한 것은 아니다. 절대- 전문가들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그렇게 나서서 하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그 파형 분석을 했거든요. 파형이 비슷하게 나와요. 날리면하고 파하고 그 바이든하고는 파형이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아닌데 이걸 바이든인지 분석을 하는 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이게 마치 그거 같지 않습니까? 바지 거꾸로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책 보정하고 하는 거 그랑 너무 똑같잖아 이거. 그러니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입이 문제인 건데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죠. 그렇죠. 저는 이 기억력도 되게 웃겨요. 얼마나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면 자기가 한 얘기가 뭔지 모를 때 기억력이 나지 않는다 그래요. 평소에 우리가 짜증 욕을 가벼운 욕을 씨발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상시 나오는 평상시에 거라서. 내가 자주 쓰는 욕이면 나는 그걸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그 대검 중수 1과장, 2과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그분의 언행을 보아하건대 이 새끼는 그분한테는 3인칭 대명사에 이 속합니다. 녀석 뭐 이런 거예요? 이 자식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검사들이 범죄자님이라고 하는 거 봤어요? 이 새끼 이거 이러다가 골로 가려고 이것들. 아니 그냥 평상시 언어예요. 네, 3인칭 대명사라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가 증언을 부인이네? 이 새끼 봐라. 그 쪽팔려라는 표현이 있죠. 쪽팔려. 네. 그 어원을 아세요? 몰라요. 그 우리 그 평택에 그 평생을 경찰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지역위원회 고문이시거든요. 80이 넘으셨는데 네.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거 쪽팔려가 무슨 의미냐면 범인이 잡히면 얼굴이 이제 밝혀지잖아요. 그때 그 얼굴 쪽팔리다를 그때 쓰는 거래요. 그래서 그 쪽이 경찰들하고 팔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 거죠. 검찰 예.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용어에 익숙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 범죄자가 된 거네요, 졸지에.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나쁜 짓 하다가 들켰네 이거를 아유 쪽팔려 이렇게 한 거죠. 아유, 이번에 진짜. 외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아니야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외신에서 자 당신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근데 그 외신에서 날리면 NALIMYEON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들리십니까?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친구들한테 제가 그거 영상 자막 없는 영상만 한국어를 모르는 친구들 얘기를 해줬어. 야 어떤 단어가 들리냐? 그랬더니 바이든 하나만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바이든 왜 그러면 이 새끼는 못 알아들으니까? 바이든 하나만 들린다. 바이든 명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굳이 이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밝혀야 됩니까? 그러니까. 파영 분석하니, 헤르츠 분석하니, 뭐 외국인한테 들려주니 어떻다는 등 이런 것까지 할 이유가 요럴 없잖아요. 때 돋보이는 게 뭐냐면 아젠다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쪽에 쓰는 거에 진짜다 가짜다를 던지면 거기에 그쵸, 매달리게 돼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잘하는 게 이건 외교 참사다. 우리 민생 살리는 거겠지만 외교 참사는 정확하게 지적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해찬 대표 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능력을 그대로 학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전쟁이다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나가는 거 보면 참 아젠다를 잘 잡는다. 미세한 거 싸우는 건 계속 우리끼리 싸워도 돼. 그 대신 외교 참사 이 네 글자로 딱 막은 거죠. 아니 난 날리면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발리면? 발리면은 뭐야? 이게 그걸 변명이라고 한 거야? 대통령이 야 바이든 저러다가 발리면 그러니까 내부에서 왜냐면 바이든이 비읍으로 시작하는데 맞아요. 발리면 비읍으로 시작하니까 천헤르츠 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발리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린다 이런 거는 진짜 그 진짜 조직 비속어인데. 폭력배에서 발라버려. 그러니까 그거 진짜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굉장히 더 심각한 얘기예요. 아 이게 사실 이게 그 뒷골목에서 그 복수 같은 걸 할 때 얼굴을 이렇게 벽에다 확 발라요?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얼굴을 벽에 문지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아주 참혹한 잔인한 얘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근데 그걸 그 보통은 그거 할 때 처발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 어떤 서울시장 후보 연설 나갔을 때 우리가 발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르신들이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 앞에서 발라버린다는 말 쓰면 어떻게 하냐. 지금 설명하신 게 예, 똑같은 그거예요. 건데 예. 그 굉장히 거친 말인데 저기는 지금 날리면은 안 먹히니까 발리면으로 발라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발리면 말은 어떻게 쓰냐면 저기 그 생선에서 가시에서 살 떼내는 바르는 거 거? 발라낸다 그러죠. 그 말이에요. 근데 아주 잔인한 발언 말이에요 그거. 요즘 청소년들은 걷다 앞에다가 개자를 붙여요. 개발로? 개 발라버렸다. 아니 그 진짜 평소에 본인들 쓰는 말들 중에 은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말을 대통령이 썼다? 창피하죠. 근데 잠깐 요즘 진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 대변인 논평은 있잖아요. 10분 단위로 서로 해요. 이쪽에서 하면 요거 싸우더만. 받아치는 저 논평 내고 또 10분 뒤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진짜로. 그 생각보다 한국 욕이 꽤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K 드라마 인기 있으면서 폭력 드라마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욕은 개새끼인데 그 개가 없이 그냥 이 새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욕의 일종이려니 동남아 쪽에 그 걔네들 레딧이나 이런 거 미국 나왔던 그런 버전들 보다 보면 저건 욕이야. 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걸 덮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갑니다. 왜 우리도 보면 영어 욕은 다 알잖아요. 그 모르는 언어도 톤 자체가 욕인지 아닌지가 틀리잖아요. 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MBC를 압박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더불어민주당의 보좌관 이거 어떻게 알았냐. 네. 참 그런 거 보면 그 조중동이 프레임을 잡고 대치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면요. 이거는 대치기 안 되는 건이에요. 안 돼, 맞아요. 안 되고. 근데 오늘 느낀 게 그거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지난번 1월에는 들고 들어가 사정단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소리 바깥에 치는 건 더 많았는데 결국 노조가 있는데 못 뚫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만나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조목조목 그거 틀어놓으면 할 말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노조가 한 명은 들어와라. 7시간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얘기할 게 있으니까 대선을 앞두고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MBC 노조가 강경했습니다. 누굴 바보로 하냐. 아니 이거 누가 들어도 니네가 여기서 항의하러 올 장소가 아닌데 오히려 MBC가 항의하러 가야 돼요. 언론 탄압 중이야. 그렇죠. 지금 보니까 MBC가 정부를 탄압한다. 오늘 그렇게 그 김용남인가 네.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기자들 몇 분 만났는데 기자분들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 핑계 댈 걸 대야지. 그러니까요. 그거를 아니 솔직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조금 그 누구마다 쪽팔린 얘기긴 하지만 그냥 쪽팔고 말 일이에요 이게. 빨리 사과를 하고 네, 말리는데. 그렇게 하면 끝날 일이고 네. 어떻게 보자면 이제 자질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뒷말이 남겠지만 이렇게까지 대형 참사로 그러니까 큰 문제로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일을 더 벌려놨잖아. 외교 참사도 아니고 그 국익을 하고 동맹을 해친다며 그런 얘기를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게 어떻게 해요? 아니 그 평생 특수부 검사하면서 다 이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덮칠 진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해왔어 그러니까. 확신범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김학의 사건, 김학의 그 야반도주 사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죠. 야반도주 붙잡았던 이규진 검사 지금 본인이 지금 저기 그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어요. 출국 금지 뭐 그걸로. 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자기들은 어거지를 쓰고 검찰이 억지 쓰면은 억지도 사실이 된다. 이거를 자기들이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왜 사과를 못할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검사이기 때문에 사과할지는 모른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과를 한 이후에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사실 사과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지지율이 빠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돼 있는데 사과를 안 하면은 이제 저쪽 지지층은 그래도 결집을 그냥 하죠. 결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과를 하면 밀리는 거예요. 저쪽은 밀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25까지 밀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사과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이 아마- 더 빠진다. 아마 자기들로서는 이게 위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과를 하면은 진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기감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그 뭐 내부적인 상황도 이준석 전 대표 징계권으로 한참 이제 조과하죠. 김건희 특검법 그 발의되어 있는데 그 국민들이 63%가 네,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국정에서 뭐 잘한 게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감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그렇죠. 시작되면 네. 뭐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격당할 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30%라도 지금 그냥 붙잡고 지키려고. 가겠다. 네. 이런 당장 일단 집도키라도 좀 잡고 보자 이런 생각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봤을 때. 지금 그 여당이 오늘 그 MBC 앞에 간 그분들 있잖아요. 너무 멍청해 보여요. 저분들 다 이제 저분들 총선 때 그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방금 댓글에 정답이 하나 올라왔어요. 천공이 사과하지 말라고 했다. 저는 좀 어떤 의미로 보냐면요. 윤석열이 지금 겨우 그 장제원이나 권선동이 정치권 라인을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정치인들 행정관들부터 정리하고. 청와대에서 정리를 했고 결국은 검핵관이 잡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사과하는 순간 그 검핵관 자체나 그 주변이 보좌를 못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주도권을 장제원이랑 권선동이랑 정치권에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에서 집권 초기부터 강하게 밀어붙여갖고 오히려 처음에 주호영이나 정치인들은 이거 빨리 사과하고 그쵸, 넘어가자라고 그쵸. 했는데 네. 윤석열이 여기서 자기가 이 정치권한테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아집을 부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나온 게 힘겨루기. 한동훈 장관이 그 전대를 지휘한다 그 얘기가 살짝 나왔잖아요. 네.
그런 맥락이네요. 근데 사과도 보통 보면 사과드립니다, 뭐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실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은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내가 할 이유 없고 자기가 기억도 안 나는 사과할 수가 없죠. 이미 사과하기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계속 공격적으로 갈 텐데 이걸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사실 별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도 지금 보면은 이거 지지율 영향이 지금 사과하면 타이밍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지지율 늦었죠. 빠질 겁니다.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 가장 먼저 바이든하고 48조밖에 못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안했어.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했으면 차라리 됐습니다. 포장을 잘했어야죠. 네, 죄송합니다 했으면 됐는데 근데 저는 왜 사과를 안 했을까가 처음 질문이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원래 당초 사과를 안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유하게 태어났었고 검사가 된 이후에도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해서 규명 짓는 것이 검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법원에서 나중에 이제 뭐 판결을 받겠지만 기소율 100% 검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죄가 없는 것도 있다고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네. 이랬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도 본인들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몸에 아예 배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 검사들이 우겼을 때 됐어. 지금도 아직 검사 같은 그런 마인드로 야 우리가 지금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우기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 되게 착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고발해버렸어요. 한동훈 장관 고발했어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허위사실 공표에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는데 그 저 법정 그 헌재 가가지고 네. 그 실명까지 다 거론했어요. 박홍근 원대를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공언하였다. 이 수기분리법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 수사 안 받으려고 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실제로 진술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오늘 고발을 하니까 바로 입장문이 나왔어요. 네, 반박하는 거죠. 비아냥이더라고요. 왜 자기는 변론에서 한 얘기인데 할 얘기 있으면 그 헌재 나와서 얘기하지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당사자가 대야 나가서 얘기하지. 본인이 그저 헌재에 대한 청구인이니까 그 자격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법정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피해 사실 공표를 맨날 하세요? 왜 장영진한테 고소를 해가지고 나 계속 싸울 거야. 그리고 또 그 정원유착 있죠. 정원유착 얘기한 것도 또 박홍근 원대가 당사자잖아요. 근데 그 명백히 아니거든. 근데 그걸 잘하는 게 그 원내 대책회의하고 있었거든요. 대책하고 있을 때 그때 한 8시 50분쯤에 SNS 막 돌았잖아요. 영상. 네. 그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했다니까요. 제가 하고 이거 문제 언저리에- 없다 그래서 한 거예요. 아주 힘이 세고 돈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모셔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과하시는 게 이러면 이게 사과죠. 그냥 내가 실수한 건 내가 아는데 내 입으로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헛기침이 한 두어 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윤석열은 앞으로도 검찰로서 살 것이고 어떻게든 내 말에 나갔던 거는 끝이고 건드리지 마 하는 아주 70년대 독재 분위기 나는 리더입니다. 저는 한동훈이를 보면 처음에는 한동훈이가 야 이게 참 윤석열 업그레이드 버전이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험성을 느꼈는데 한동훈이 하는 짓 보면요 진짜 별거 없구나 검사 출신들. 그러니까 평생 공무원 생활하다가 갑자기 사회 은퇴하고 밖에 나오면 사기 많이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을 보면요 정치권에 들어와갖고 평생 아무것도 모르다가 정치권 뛰어들었다가 배운 게 도둑질하고 검찰에서 몸에 익혔던 그 습성 갖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 한동훈- 이문정 검사가 한동훈에 대해서 한 얘기 있잖아요. 방송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 한동훈이가 그 되게 잘 나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총장까지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 되면서 기수를 5개인가를 뛰어 올라갔잖아요. 법무장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래서 그 밑에 검찰총장 겸. 그 선배들이 많이 이제 그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예. 그 이유가 그 성격이 주변에 같이 일해본 사람이면 같이 있기가 힘든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안 지는 게 있는데 문제는 리더거나
그러나 자기가 내각의 국무위원이라면 입을 닫을 때 알아야 되는데요. 그 아주 재치 있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떨 때 중요할 때 입을 못 닫으면 그게 화가 돼서 나가는 한동훈은 지금 하는 족족 그걸 건드립니다. 본인 스스로 그 말에 걸려 넘어지겠죠. 지금 윤석열 보세요. 자기 말에 자기 입에 걸려 넘어지잖아. 여러분들 이게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정치인들은요 쓴소리도 들어요. 그럼요. 싫은 소리도 듣거든요. 네. 윤석열과 한동훈 특히 검사 출신들은요. 못 들어. 자기에 향해지는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는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않죠. 특히 그게 가장 약점이에요. 한동훈의 지금 언행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궤변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근데 궤변이 보통 때는 하면은 말 잘하네, 잘 받아치네, 재치 있네, 머리 잘 들어가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은 아니 저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저런 행동까지, 아니 저런 식으로 억지를 쓴다고?라고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저런 장관까지 돼서 저렇게 뻔뻔스러워? 장관까지 돼서 저런 억지를 써? 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은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한동훈이 사실 안 나갔어도 되고 법무부 변호사 맞아요. 시켜도 됩니다. 근데 본인이 등판해서 잘난 척 하려고 하면서 정치권, 야권을 건드리다 보면 내가 주목받겠지라고 한 건데 요 말이 죄송한데 또 위험할 수 방청객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조용히 해달래요. 너무 잡음이 들려서 방송에 방해가 아직 됩니다. 식사 중이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맛있는 냄새가 그냥 퍼지고 있어요 지금. 네, 예, 곽선 선생님 말씀 신경 잘라서 안 쓰시고 저쪽은 계속 떠들고 계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얘기인지를 모르고 계세요. 저희 얘기를 안 들으셔서.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 지금 하고 있는 말 실수가 여러 가지 겹겹이 쌓이고 본인의 정치인 인생을 막을 텐데 그 몰락하는 게 언제 올지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근데 말을 되게 잘한다 이렇게 소문은 나 있지만 한동훈의 패턴은 이미 많은 분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뻔한 패턴을 돌려가면서 할 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의 패턴은 너도 잘못했잖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잖아. 결국엔 다 그렇게 마무리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시면 본인이 말이 막힐 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나도 없을 때. 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하수라는 것을 이미 다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나와서 저는 한동안 좀 더 나와서 똑같은 패턴 계속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뻔한 것이다라고 저는 맞아요. 뭐 민주당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래도 국무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이라서 예우를 그렇죠. 하면서 처음에 같이 대회해줬더니 그치, 너무 기어올라. 개차반이에요. 지금처럼 하면 더 이상 예우를 안 해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제는 저 사람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이 나올지 예상을 민주당 의원들이 파악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면 얘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치인들이 검사보다 훨씬 그렇죠.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보면. 차마 저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다거든요. 근데 차마 그런 짓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더 이상 봐주는 거 없이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막 가게 되는 건데 그 피해는 아마 한동훈 본인 스스로가 다 져야 될 겁니다. 맛있게 잡수래요. 예, 여러분들 잡수시래요. 음식 맛있으세요? 예, 그 밤은요 우리 문춘자 선생님이 귀한 거 광주에서 갖고 온 거고요. 개벽에도 저기 올라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드시고 지금. 계시는 지금 보쌈과 족발과 그 전 있죠 전. 그거는 우리 윤파주공주님이랑 우리 눈뜬국민님이 이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요. 알코올이 없나요? 예, 계속 드세요 그냥. 얘기에도 관심이 없어. 네, 그러면 예, 저희 조그만 화제를 좀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의 외교 참사 결국은 MBC에게 국민의힘은 MBC를 공격하고 네.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를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고 어제 이화영 정무부지사 전 부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또 저기 그쵸?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이정근 사실, 사무부총장. 약간 개인적인 채무관계인데 그를 그렇죠. 묶어가지고 지금 같이 지금 하고 하여튼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검찰의 수사가 이제 대놓고 좀 왜 그런가 했더니 뭔가 국면 전환의 프레임 그쵸. 그리고 화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현정 대변인님이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끝나자마자 또 국힘당 그 수석 대변인이 또 엄청 깠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로 우리 안호영 수석 대변인 또 가서 또 대치기하고 왔는데 기본소득 뭐 관련된 그 비판을 막 포퓰리즘이라고 막 한 건데 보니까 그 국민의힘의 강령이니까 당원 강령 거기 있어요. 1조에 그 딱 있더라고요. 그게. 기본소득 거기도 예,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이재명 그 대표의 교섭연설의 그 저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 저기 개헌. 위기를 기회로 해가지고 그 기본 사회, 기본 사회로 가자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받는 사회로 가자. 이게 이제 그 모토였는데 이제 지금 이제 대전환의 시기에 위기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생 경제도 위기고 기후 위기 있고 뭐 평화 위기 있고 저출산의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여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자 이런 기조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중임제로 다. 예, 그 세 가지의 이제 저 특위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 민생 경제 저 특위도 같이 좀 만들자라고 했고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위원회 그것도 있고 이제 아까 말한 거 개헌 특위도 같이 4년 하자고 중임제 했는데 개헌이 오늘 사실 네, 그 확인됐죠. 핵심이죠. 예, 그래서 개헌특위에서 각종 이제 뭐 권역별 비례대표라든지 이성정당 관련된 선거제도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아무 내용이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아니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 제시했는데 그렇게 또 봤더라고요. 여야 대표회담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그 국회에서? 여당의 대표가 누군지 모르니까 못 하고 있는 거죠. 거기 항상 비대위에서 그 비대위도 오늘 가처분 신청 들어갔기 때문에 어떨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PD님들 우리 또 까다로운 시청자분들이 이쪽 원샷 잡으면 잘린다고 이쪽도 투샷으로 잡아주고 이쪽으로도 두 명씩 잡아줄 수 있어요? 혹시? 가능해요? 잘려 반. 잘린다고 반 보기 잘려. 싫다고 하니까 두 명씩 잡아줄 수 있나요 혹시? 해야죠 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까다로운 시청자분들이 많아요. 일해라 절해라 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어쨌든 신경이 쓰이니까. 근데 일단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게 기존의 야당 당대표 연설은 정부 욕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여소야대란 말이에요. 그 대도 150석 이상 되니까 웬만한 건 다 통과시켜요. 네네. 이재명 당대표의 연설을 보고 대선 출마 연설과 같은 그렇죠. 이라는 그랬다는 표현이 얘기. 나왔던 거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벌써부터 깨려고 하는데 중임제 바꾸는 거 개헌은 힘들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외치고 기본사회로 가는데 아시다시피 저쪽은 지 말에 치여갖고 지금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저쪽 국힘당 하잖아요. 그나 무슨 막말할지 좀 내일 이준석이 하나요? 이준석 징계위 못하는 연기되지 않았어요? 아마 정진석 오늘 저녁 아니 때 교섭단체 이준석 대표 연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정진석? 정진석 부의장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당대표잖아요. 지금. 원내대표가 해야죠. 원내대표. 아, 주호영이. 원내대표가 대신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내일 아마 웃기게 되는 게 잘못하면 이재명의 연설을 깨는 걸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여야가 아직도 바뀐 것 같아요. 야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리고 항상 그 기본소득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토건족한테 퍼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도로 짓고 공항 짓고 하는 거 다 토건족들한테 퍼주는 거거든요. 재개발하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되고 기본소득은 왜 안 되는 건지. 그다음에 또 걔네들은 기본소득이 필요 없으니까요. 재벌한테 세금 깎아주고 재벌들한테 특혜 주는 건 너무 쉽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우조선을 한화가 인수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 근데 좀 대우조선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지금까지 7조가 들어갔어요. 최소 7조가 들어갔어요. 공적 자금. 예, 공적 자금이. 근데 이걸 2조에 판단 말이에요. 그럼 5조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고. 우조는 최경환이가 물어내겠죠. 그 당시에 최경환이가 했으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도 대우조선이 지금 한참 일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흑자가 날 그렇죠. 예정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만 여기다가 지금 좋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몇 조씩 퍼주는 건 상관없고 기본소득은 안 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기본소득 개념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기본소득 박근혜 정권 때 그 노령연금 20만 원 준 거 그렇죠. 그거 기본소득이잖아요. 기본소득이에요, 그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1호에 국민 그 그러니까 기본소득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무시하는 당이에요, 그 당은.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설마 했던 게 다 현실이 되니까 뭐 어떤 일을 벌려도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이재명 당대표의 그동안에 이제 그 대선 후보 때부터 연설을 보거나 아니면 성남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 시절 때 연설을 보면은 제가 항상 느꼈던 것은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어도 마음으로 이렇게 귀로 들리는 것뿐만 아니고 마음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럼 해결 방안이라든지 우리가 그 방향 제시에 대해 되게 구체적인
기본소득이거든요. 근데 기본소득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자,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내가 가난해요. 내가 가난을 증명해야지만이 뭔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비밀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안 그럽니다. 낙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이제 당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다 각자 도생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두 주고, 만약에 이것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몫으로 나눠졌다라는 것이 있으면 다시 회수하겠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자 보세요. 서민 지갑 털어가지고 부자 곡간 채워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자 감세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것에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가를 방향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연설이 많은 분들이 감동이었다, 최고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도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가 들으셔도 맞아 이래야지 하면서 딱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재명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부터 저는 정말 팬으로서, 전 진짜 그냥 대변인이 아니고 팬으로서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저런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돼야지 우리나라가, 내 이웃이 잘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당대표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우리 김현정 대변인님, 근데 검찰의 이 수사 압박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점점점 이제 이재명 의원님에게 칼날이 턱밑까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어떤 그 대책이나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일단 뭐 우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이미 만들어져 갖고 이제 3개 분과로 나눠 가지고 전 정부에 대한 것,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거를 3개 분과 나눠서 그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다 그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들을 검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잡아넣어가지고 이 판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안 남은 것 맞아요. 같아요. 저 해도 너무하잖아요. 봐도 아니 이제는 수사 검사까지 바꾸는 그 지금까지 마구 왔고.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뭐 김영일 검사. 이미 불송치에서 끝난 거 성남 FC 거는 또 야 그 참 재수사하는 것도 저거 하지만 그 네이버랑 그 어디죠? 압수수색을 또 차병원까지 다 지금 뒤지고 있잖아요. 차병원, 뭐 두산.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까 그 인프라코어, 김 예. 검사 그 교체한 김영일 검사. 그분 진짜 문제 많은 검사던데요. 진짜. 저 그 유명했어요. 뉴스타파의 재수와 검사 네. 그 시리즈에 나왔던 유명한 검사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어떻게든 이재명 관련돼서 뭐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걸로 충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지금 김건희 특별법이라든가 내지는 뭐 지금 박진 장관 해임안이라든가 뭔가 올라가서 치고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요번 주에 처리가 될 거냐 말 거냐로 떠들고 있는 거고, 예상대로면 29일 내일 그 국회의장이 어떻게 할지 몰라도 박진 해임안 관련돼서 올라가는 게 통과된다면 주말 동안 민주당이 좀 승기를 잡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어물쭈물 하면서 국회의장이 또 뒤로 미룬다면 김건희 특별법처럼 밀리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지금 MBC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우리 개국본이 나오고 있다는데, 우리 PD님들 잠깐 그 MBC 혹시나 땡겨갖고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있으면 잠깐만 작은 화면으로 한번 이따가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 이제 수기분리법이 그게 이제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이잖아요. 수사기소분리법, 검찰 정상화. 수기분리법 하니까 좀 새로운 법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자꾸 짱구들이 못 알아. 검수완법법은 쟤네들 놀리니까 검찰 정상화법이라고. 검찰 정상화법, 뭐 수기분리법 이게 9월 10일에 이미 시행이 됐어요. 네.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이. 근데 이제 이원적인 시행령도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령 이거를 빨리 시행령 이 쿠데타 일으킨 거 이거를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뭐 다 했는데 뭐 묵묵부답이래요. 그래서 한동훈을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거? 한동훈 탄핵 아직은 안 올라가 탄핵까지는 안 있습니다. 갔죠. 그래서 이거 민주당이 지금 발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령 쿠데타 요거를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거 그래야지 그 검찰 정상화법이 살아 있어서 그거로 그렇죠. 검찰의 그 수사권을 다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 살아난 거잖아요, 다시. 그래서 이번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이번에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할 때 이제 우리 이제 그 국회 변론을 맡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아니 이미 그 정부에서 시행령 통해서 그 저 검찰 정사라법 6대 범죄 다 복귀시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한동훈 그 장관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꼼수 탈당하고 뭐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절차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그 현재 있는 그 법이 그 법을 전제로 해서 시행령 만든 거라서 이렇게 뭐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법이 문제에 따라서 권한쟁의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권한을 안 뺏어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시행령으로 다 복귀시켜놓고. 그러니까 그 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만든 거라고 이렇게 논리를 피더라고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소송 같은 것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헌법 소송 말고도 그러니까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치. 봐요. 예. 저기 시행령이 저 법률에 위반한 여부는 대법원이죠. 대법원이 판단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이미 검찰이 지금 그 법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시행령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안에 대해서는 그 법의 그 시행령으로 기소가 되는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내 권리를 침해당했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 사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진보 진영은 말만 많아요. 행동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적습니다. 근데 서초 항쟁 3주년 맞아서 일단 나가서 시작했고 좀 전에 김태현 단장도 나왔지만 나가서 일단 집회하고 시작했잖아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행동해야 될 게 오늘 논평 중에 가장 귀담아 들을 게 국민의힘이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해라. 근데 실천하면 겁날까봐 그러는 것도 있어요. 한동훈 탄핵 얘기도 못 꺼냅니다. 괜히 법무장관 했다 잘못되면 밀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안 되면 100만 모일 때까지 한다는 게 아니라 3주년 할 때 이만큼 지금 지났으니까 총수님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일 거라고 생각 못 했었죠. 모든 집회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시작하는 집회는 없어요. 해야 되니까 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정말 집회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처음에 우리라도 모여서 나가자라고 하면서 진짜 10명, 20명이 으쌰으쌰 하다 보면 그렇게 뜻을 맞춰서 집회를 시작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해야 그거 될 하나도 일을 없어요. 하다 보면 동의하는 시민들이 모이면 커지는 거고 그게 거의 엄청나게 커진 게 있다면 지금 민주당도 해야 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면 되는 쪽이니까 그렇죠. 그쪽을 해나가서 한동훈이 잘못한 게 있다면 지적하고 고소 고발하고 그리고 탄핵도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죠. 한동훈 탄핵을 왜 주저하는지 민주당이 모르겠어요. 아니 한동훈이 권한쟁의 심판 그런 거 청구할 때 역풍 걱정하고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전 걔네는 압니다. 그런 건 안 무서워하더라고. 아직도 쫄고 있고 그 연수 갔을 때 국회의원들 150명 그 워크숍 갔을 때 법사위 넘겨줘 하던 사람들 아직도 민주당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동훈이 무서운 거고 검찰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법사위에 안 남겨줬으면 김건희 특검 골치 아플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도대체 이용해서. 아니 법사위 넘겨줘서 민주당이 남은 게 뭐가 있나요? 난 진짜 뭐 국정 운영에 책임을 뭐 한결 덜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그럼 누굴 보고 얘기해?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이잖아요. 저는 대변인. 상금 부대변인. 저기 대변인님, 저는 오늘 임명장 받고요. 아직 국회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내일 민주당에 아침에 바라는 갈 게 있을 거고요. 때는 김현정 대변인 얼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진짜. 근데 그 내부에서 진짜 두려워하는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들어가서 좀 파악 우선- 좀 더 잘해보세요. 네, 우선은 명단은 저한테 구체적으로 주세요. 아니 반대하는 우선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그러면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선동하는 것처럼 한동훈을 탄핵해야 된다가 아니고 오히려 더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이래해서 한동훈은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게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에 대해서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았었는데 한동훈 탄핵도 역풍이 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이는 지지자분들께 제대로 정말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구성이 되면은 정말로 그때 완전히 이재명 당대표가 잘하는 게 저돌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돌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기 전에 진짜 오랫동안 뜸을 들여요. 이분이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 뜸 들인 것은 진짜 오랫동안 뜸을 들이는데 이거
노출이 돼서 보이지 않았으니까 모르시는 건데 정말 그걸 추진할 때는 상당히 단기간에 저돌적으로 확 추진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뜸들이는 시간은 아주 우리가 구체적이고 정광석과 같이 섬세하게 해야죠. 그렇죠. 구체적이게 섬세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완전히 우리가 저돌적으로 이걸 추진할 때는 해야 된다. 그런데 우선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내일부터 가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김건희 특검 어떻게 이거는 아니 나는 이재명 지킨다 그러면서 막 국가위원회 3개 4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뭐 누구죠? 제대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한 거 외에는 뭐 하나도 사실 제 눈에는 진척되는 게 없거든요. 한동훈뿐만 아니라 한동훈 얘기를 아예 민주당에서 공론화를 시키지도 못하는 분위기고 제가 볼 때는 그 김건희 특검은 발의가 됐죠. 발의가 됐는데 네. 이거를 법사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략적인 또 없는 것 같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 국회의장한테 이 안건 상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어떻게 되는지 요번 처음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국감이 여러분들 10월달에 있잖아요. 오늘 국감 증인 명단을 다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 교육이만 봤어요. 저는 국감 출석 명단을 봤더니 민주당이 꽤 싸우는 흔적이 있던데요. 김건희에 관해서 국민대 총장, 숙명대 총장 다 국민대 총장, 숙명대 이사장도 총장 불렀어요, 다 이사장. 이번에 국감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얘기할까요? 안 나올 것 같아. 어버버하거나 벌금 내고 말지 쪽으로 그렇죠, 바뀌겠죠. 그렇죠. 오히려 국감에서 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쪽 편을 지금 들고 있는데 야 지금 근데 지금 확실히 더불어민주당이 그 전열을 이제 정비하고 맞아요. 세게 하고 있어요. 좀 오늘 전투력이 많이 한동훈 장관 올랐더라고요. 저기 뭐 탄핵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건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건들을 이제 누적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그 판단이 있으면 할 거예요. 그리고 고발했잖아요. 오늘 한동훈 장관 고발했잖아요. 저희도 내일 모레 우리 민생경제연구소랑 개국본이랑 우리 촛불행동이랑 오늘 항의 방문해 왔던 권선동이랑 저희가 다 무고죄로 고발할 거예요. 진짜로요. 웃을 일이 아니라. 아니 그대로 해줘야 돼요. 지금 그런 분위기고. 네, 저희가 어느새 얘기하는 순간 1시간이 훌쩍 넘어갔는데 몇 마디 안 하신 것 같죠? 아니 많이 했어요. 그래요? 많이 했어요 지금. 나름 만족하십니까? 아유 좋네요. 이거 6명이 하니까 네. 몇 마디만 하면 되니까. 김현정 TV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내가 밤에 얘기를 안 했더니 아직 14,500명인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김현정 평택 김현정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예,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들어가고 한번 해주시고 빨리 하세요. 예 이경 TV가 여러분들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14,500명인데 올리고 2,000명 돌파하는 게 어딨어? 그것도 영상 하나 그것도 옛날 거 최근에 찍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옛날 거 그래도 이경 이따가 우리 준비되시면 좀 보여드리고요. 네 이경 대표님 저거 하나 올리고 2,000명 돌파야? 1,000명 돌파했는데 1,006명, 1,060명. 아닌데 저 아닌데 내가 2,000명 돌파하는 걸 봤는데 새로 고침 해주세요. 옛날 거네. 아니에요. 1,070명 맞습니다. 아니, 1,000명 넘어간 저 거죠. 화면 좀 내려주세요. 내가 잘못 봤나? 예, 화면 좀 그럴 거예요. 내려주세요. 그럼 오늘 2,000원 만들어 주시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서초항쟁 3주년 때 우리 시민들을 이끌면서 집회의 핵심이었던 우리 김태현 단장님이 오셨어요. 우리 김태현 단장님 마이크 좀 드리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우리 저 개국본 3주년 축하드리고요. 개국본 3주년이 아니라 서초항쟁 3주년. 네, 서초항쟁 같이 3주년. 미완에 우리가 항쟁을 했죠. 검찰개혁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서초 항쟁을 일으켰었는데
그 중심에 우리 촛불 시민들 여러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개싸움 하려고 촛불 시민들이 서초동으로 다 집결을 해서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을 향해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조국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을 이뤄내신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 민주 시민 여러분들 너무나도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미완의 서초항쟁이었지만 우리가 검찰 개혁 꼭 완성시키고 민주정권 되찾읍시다. 예, 그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분이 3년 전보다 몸무게가 한 20kg가 더 찌신 것 같아요. 오, 진짜요? 3년 전에 굉장히 날씬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영 소장님 다음 주 네. 기대되는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은 언제쯤 볼 수 있을 거예요? 25% 이제 25%, 봅니다. 네, 25%? 곧 나오고요. 4분의 1 토막? 네, 4분의 1토막. 네. 그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내 이제 주식이랑 거의 똑같네. 좀 있으면 이제 저 뭐지 시력 검사 나와요. 조금 있으면. 0점대 선동열 방음이 나오니까. 네. 1.10%. 야, 그러면 다음 주 여론조사 그러면 오늘 수요일이면 사실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20한 제가 보기엔 한 6, 7 정도 어디 거 발표되는 거죠? 갤럽게 나오고 이번 주에는 이제 MBS는 안 나와요. 그거 2주마다 하니까.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조금 제대로 된 이제 20% 중반대가 나오지 않을까. 네. 사실 이제 내일이 이제 또 한국이 넘어가는 날이거든요.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또 떨어지는 거죠. 가처분 지금 현재로선 이번 주에 안 나고 다음 주로 밀릴 것 같은 그러면 느낌이 들고요. 다음 주에 예, 다음 주로 되겠네요. 발표가 밀렸다는 네. 얘기 들고 오늘 그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렸는데 공식 안건에서는 이준석 추가 징계건이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양희 위원장도 그걸 걸기가 좀 애매해서 원래 안건이 따로 안 됐다가 의장이 급하게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선 그런 게 적어 보이니까 지금 윤석열이 공세에 몰려서 공격받고 있으니까 이준석까지 지금 깨기는 좀 힘들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파워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이게 있을 것 오늘 같아요. 법원 가처분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 다음 주로 나올 밀릴 것 가능성이 같아요. 있고 오늘 그 여론조사가 지금 6대 3 지형이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과 여당의 그 비속어 그 욕설 관련한 거 대처 평가가 75.8 적절하지 않다가 75.8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숫자 보고 지금 이제 좀 약간 미루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수사와 함께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영화 논란이 좀 오늘 아까 그 MBC 민영화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그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주로 나왔던 게 그 문자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쟤네가 말을 이상하게 붙였잖아요. 그러면서 MBC 민영화 시켜야 된다고. 근데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우조선도 하나로 지금 약간 너무 헐값에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닌가. 지금 YTN도 한국경제가 지금 5% 지금 지분을 갖게 되면서 그게 저기가 팔아버렸어요. 한전 KDN이 YTN 지분 갖고 있다 팔면서 그거를 한경이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YTN 우리가 시민들이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쓸데없이 무슨 종편 만든다 이거 아무 필요 없고요. YTN 같은 거 하나 인수하기 운동하면요 금방 한 2, 3천억 모여요. 백날 무슨 뭐 시민 포탈 무슨 이런 그거 거기다 다 돈 쓰지 사기예요. 이런데 돈 쓸 필요 없이 거기다 돈 쓰지 말고. YTN 생각해보세요. YTN 인수해갖고 2시, 3시 장영진, 3시, 4시 박동수, 4시, 5시 이은영 해보세요. 아 좋다. 이게 진짜 돈으로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뭘로도 비교할 수 없죠. 진짜 이거 YTN 진짜 이거 5%면 인수한다며요. 너무 아깝고 지금 한경 뒤에는 현자가 있어요. 사실 그게. 현대. 현대자동차. 네, 그리고 지금 서울신문도 호반건설이 사고 이제 언론사를 그냥 그 건설사 이런 데 건설사를 많이 사고 다 있어요.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호반건설에 인수된 서울신문사는 사옥도 이전하죠. 네, 이전하고. 정말 먼 데로 갑니다. 양재로. 예. 양재동에 있는 신문사는 정말 처음이죠. 진짜 우리 시민사회에서 딴 거 없이 YTN 인수하자고 연대해갖고 네. 진짜 이거 좀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진짜 이거 딱 했으면 맡기고 해갖고 진짜 YTN만 인수하면 저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적어도 그럼요. 걱정 안 하는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부터 그럼 1일인가요? 오늘부터 1위 YTN 1위.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 진짜 YTN
진짜 언제 종편 만들고 언제 힘들어요. 퍼뜨리고 맞아요. 국민 TV 망하는 거 봤고 우리가 수없이 봤어요. 어? 맞아요. 방심위에서 제재 당하겠죠. 이제. 우리가 산다고 하면 방심이요? 작전을 짜고 가야지 이제. 얼마나 잘하면 되죠. 개청수님이 작전을 짜면 되죠. 아니죠. 저는 얼씬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공중파랑은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 그 다음 주 지지율도 기대되고 우리 이경 대변인님 공식 논평은 언제부터 나오는 거죠? 저 내일 아침에 가서요. 네. 저 어떻게 내일 한국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기대하겠습니다. 부대변인단 당번제로 운영하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 어디 갈 때 같이 수행하고 따라다니고 다 해야 되죠. 현장 수행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따로 잘 있어요, 따로. 모르겠어요. 따로 있어요? 네. 아 현장선 현장 대변인 따로 있어. 근데 지금 얘기로는요. 이제 상근부대가 더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그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는 대개의 게 경우 어떻겠냐. 자비 내면 쫓아갈 수도 있긴 있는데 비용 내기가 좀 힘들 테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장윤준 기자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의 수사 그거 좀 집중 취재 좀 해주세요. 예,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전형적으로 과거 그 털기. 운동권 따라 때려잡기, 민주진영 때려잡기 하는 방식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게 공안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공안 정국을 조성하면서 사정 정국으로 슬그머니 넘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제가 제 방송에서도 한두 번 얘기했었는데 며칠 전에 북한이 SLBM을 쏜다고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귀국하던 날이었죠. 네, 근데 SLBM, 아, 맞아. 그거 알고 근데 있지. SLBM을 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북한이 아니에요. SH 당소 그 보도 자체가 거짓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슬그머니 갑자기 이렇게 이화영 의원 구속으로 넘어가는 거 볼 때 이거는 전형적인 공작 정치의 전형이다 모습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뉴스를 하면서 갑자기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 필로폰으로 그렇죠.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연예인의 마약 그것도 뭐 대마초 정도가 아니라 필로폰 같은 경우 시간이 꽤 됩니다. 잡을 수 있는 게. 근데 이런 거 터트리는 게 전형적인 루틴을 좀 따라가는 느낌도 들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요. 그 아름아름으로 이미 다 정보가 수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타이밍만 터트리고 싶을 때 터트려야 할 때 터트리게 돼 있어요. 그냥 터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냥 우연찮게 걸리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 스파이크 사건은 이건 역시 공작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뭐 100%다. 적어도 마약 사건에 관한 한 더군다나 유명 연예인 또 유명인의 마약 사건에 관한 한 미리 알고 있다가 그렇죠. 터트린 거다. 아니,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아니 이런 패턴에 대해서는 우리 영화로도 이미 막 유명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구닥다리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 뻔한 패턴을 거. 또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하수도 너무 하수 아니, 아닙니까? 그러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검찰이 생각보다 이런 하수네. 애들이 별거 아니구나. 네, 우리 배도 고프고 그런데 우리도 마무리하죠. 네? 원래는 1시간 반 하려고 2시간 했는데 한다며요. 아유 힘들어. 시간 한달 했었어요? 아니요, 1시간 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지금 날밤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방송하시던데. 어제 새벽에 그 잠 못 자고 아침에 나왔다가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좀 추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한동훈이 어떻게 돼요? 청구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권한쟁의는요 헌법이 준 것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내용이 없으면 권한쟁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영진 TV 밤 11시에 장윤진의 보시면 오밤중 뉴스 네, 그리고 YTN 뉴스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좋은데?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제가 논현동 아파트 7채가 있고 제 개인 계좌에 100억이 있다 그러고 하니까 그 제 논현동 아파트 7채 찾아주시는 분 제가 YTN에 다 제가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 100억 있다고 하시는 분들 제 좋은 뉴스죠. 100억 찾아주시는 분들 YTN 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다 할게요 진짜. 그다음에 우리 김현정 대변인님 이번 주 가장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민주당 일정 중에 뭐 소개할 거 마지막으로 있습니까? 대표님 오늘 제주도 가셨어요 오늘은? 네네. 내일 모레도 지역을 가시는데 전남 가시는 것 같아요. 전남. 계속 지역으로 도니까 최고위원분들도 힘드신 것 같아요. 막. 그래도 10월 4일 국감있기 전까지 돌 수 있는 다 돌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놀란 거는 지금 제주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셨고 또 저녁에 타운홀 미팅하는데 내일 첫 일정이 8시 45분이에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지. 되게 부지런하다. 진짜로 그렇게 막 계속 도시더라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현장에서 많이 이제 어필이 되죠. 당 대표가 열심히 다니니까. 야, 윤석열하고 너무 비교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너무 잘하니까. 저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 아마 저 평생에 가장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아침에 제 시간에 출근하고 그러니까. 그 퇴근 시간 넘어서 맞아. 퇴근하는 경우를 잘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원하지 않은데 그렇죠. 본인이 그냥 하고 싶어 한 거잖아요. 그래도 웃자고 하나 끄트머리 전해드리면 오늘 윤석열은 유치원에 갔습니다. 입구에 아나바다 써 있으니까 아나바다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대통령 어디 내놓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 참 뭐라 할 말이 그래도 없어. 이번에 해외 순방에서 큰 성과 하나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김건희가 사고 안 쳤다고 그게 유일한 성과라고.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게 안 밝혀져서 그렇지. 윤석열이 큰 사고를 쳐서 그러지. 맞아요. 안 칠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보도에 안 나와서 그러지. 맞아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예. 지금 뭐, 묻혔어. 지금 안 밝혀져서 그러지 개인 일정으로 어디 맞아요. 쇼핑 다녔든가 뭐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 대통령이 영국 가서 조문도 안 하고 미국 가서 대통령도 못 만나고 일본에 굽신거리고 3개국을 망친 외교를 하고 왔는데 김건희까지 거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아직 안 밝혀진 거지. 김건희가 따라갔기 뭔가 때문에 있을 외교 거예요. 참사가 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참사건 정리되면 그때는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사실 이번에 제가 민주당에서 좀 강하게 하려면 해외 순방 특검해야 돼요. 맞아요. 왜 이런 생각을 못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못 물어봤잖아. 왜 조문 안 했는지. 이거 특검으로 해갖고 네.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22시간 아니 비었잖아요. 이런 거 왜 국정조사 밀어붙이지 않냐고. 이거 진짜 김현우 얼마나 왜 고개를 돌려? 되게 뭐 했나? 아, 맞아요. 그 김건희가 진짜 옷 갈아입다가 늦은 거냐? 이런 낭설도 있다. 어서 개소리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개소리야? 아니 출근제 뗐어. 아니 진짜 이거 도대체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맞아요.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거 MBC를 강압할 게 아니라 국정조사로 다 밝히면 돼요. 네. 어? 자, 윤석열 내일도 저녁 7시에 정치 클리핑 이어집니다. 아 내일도 요 멤버 내일은 노정열 복귀합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빠지겠습니다. 제가 빠지겠습니다. 아니에요. 가위바위보해. 아니 원래 저는 빠지는 멤버. 제가 빠지겠습니다. 살이 빠지셨어요. 네, 절대 우리 김현정 대변인부터 우리 마지막으로 서초항쟁 3주년 우리 시민들과 함께한 자리인데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동원된 거 아니죠? 예, 이게 농담입니다. 하여튼 여기 지난번에도 이런 저 프로 한두 번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분위기 좋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민 요즘 특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재명 대표도 뭐 불의에 참는 것은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 이런 얘기들이 진짜로 피부로 막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서초항쟁에 참여했던 그 열정으로 네.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시라고. 자꾸 날 디스하시네. 전 원래 이쪽 디스 전문이에요. 아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